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희준 기자입니다. 예, 이런 배경에서 인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냐? 방금 전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를 보고 왔는데요. 제가 그래도 2년 동안 축구 현장에 그래도 제법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경기는 축구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축구 팬으로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고별전이니까요.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 선수단과 같이 출국하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까지 함께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 하루 전인 지난 2일이죠.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과의 즐거운 추억,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안고 간다. 1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과 작별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은 이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을 위해서 토트넘 마지막 경기 선발로 출전시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이 말대로 이날 손흥민 선수는 마티스텔, 그 다음에 브레넌 존슨과 함께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적 발표가 나기 전에 사실 이번 경기는 매진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300석 이상 경기장이 남아있었는데 이 경기장 티켓이 이적 발표 후에는 프리미엄석 한 몇십 석만 제외하면은 전부 매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번 경기 총 관중 수는 64,773명, 사실상 매진에 가까운 그런 숫자였습니다. 비 예보도 있었는데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이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2호선과 6호선의 월드컵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 환승해야 되는 합정역에서는 아예 계단 위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인원들의 관심을 받았던,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전에 손흥민이 워밍업을 위해서 경기장 위에 등장하자 팬들이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그거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뛰면서 관중석을 돌면서 이렇게 손인사를 했고요. 명단 발표 때에도 다른 선수들도 물론 많은 함성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가 호명이 됐을 때 가장 크고 웅장한 그런 함성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날 시축은 손흥민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진 박서준 배우가 진행을 했는데요. 손흥민에게 패스하듯이 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진한 포옹으로 감동적인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경기 후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이제 풋볼 런던 통해서 평점 10점을 줬는데요. 거기서 말한 게 이번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이 지난 토트넘에서의 10년간의 그런 경기 활약상을 생각을 해서 평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만큼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경기력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해왔던 것들을 결산받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예, 이날 경기 7분과 77분에는 나이스 원 소니 응원가가 떼창이 되는데요. 그 구단 측에서 미리 이제 토트넘과 뉴캐슬 팬들에게 손흥민 선수의 고별전이니만큼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 7번을 상징하는 경기 시작 7분 후, 그 다음에 경기 시작 77분 후에 나이스 원 소니를 같이 부르자라고 했고 이에
팬들이 응답을 하면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이날 나이스 소니 응원가를 할 때는요, 유로파리그 결승 당시에 길거리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화제가 됐던 손장원 씨도 함께 연주를 하면서 그 나이스 소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손흥민은 약 65분간 경기를 소화한 후에 후반 20분에 교체돼 나오면서 토트넘 고별전을 마쳤는데요. 전날 훈련에서 손흥민 선수 보면서 울었던 이부 비스마와의 포옹을 시작으로 토트넘 선수들과 손흥민이 차례로 포옹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뿐만이 아니라요, 브루노 기마라인스, 조엘린톤 같은 이제 뉴캐슬 선수들도 다가와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토트넘과 뉴캐슬 선수들이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요, 가드 오브 아너 같은 이제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게 가드 오브 아너라기보다는 조금 손흥민 선수한테, 특히 전 토트넘 동료였던 키어런 트리피어 선수가 인디안 밥을 하면서 조금 훈훈하면서도 재밌는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 안에서는 토트넘 10년지기 절친인 벤 데이비스와 진한 포옹을 나누고 벤치로 들어갔는데요. 벤치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 한 명 한 명과 계속 껴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의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는 양민혁과도 막간을 이용해서 포옹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포옹과 작별 인사를 마무리하고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보였던 그런 많은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 이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전광판에 비치자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연호하면서 더 열화 같은 환호성을 보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조금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혹은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을 팬들도 함께 감동적으로 지냈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선수단과는 조금 떨어져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찰칵 세리머니 하고 박수하고 손인사도 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토트넘 선수로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경기장에 다 돌고 난 뒤에는 기다리던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들고 이렇게 행가래를 쳐줬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이제 토트넘에서 해왔던 이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토트넘 선수들도 이 10년 동안 어떤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견뎌내고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마침내 우승을 차지한 그 손흥민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 행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고요. 손흥민은 선수단에 둘러싸인 채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요, 감정이 북받쳤는지 웅크린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의 10년간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약간 많은 감정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 손흥민이 먼저 라커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장 안에서의 모든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후에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헌사가 이어졌는데요. 프랑크 토트넘 감독은요, 이번이 손흥민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라고 공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흥민의 교체 장면은 축구에서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손흥민을 비롯한 모든 선수들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는지를 교체 장면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디아우 뉴캐슬 감독은요, 즉흥적으로 양팀 선수를 같이 축하해 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열에서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을 함께 한 게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요, 뉴캐슬 선수들도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배웅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요, 하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팀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도 또 덧붙였고요. 경기 후에 믹스드존에서 손흥민의 절친 벤 데이비스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아들의 대부가 손흥민일 정도로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가진 관계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훌륭한 선수이자 훌륭한 사람인 손흥민과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떠난다니 정말 여러 감정이 든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손흥민이 떠난다는 건 토트넘에 매우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도 믹스존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자기도 눈물이 났다고 했고요. 원래는 안 울 줄 알았대요. 안 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하고요. 오늘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내서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감사를 전하면서요,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팬들 이런 환호성, 이런 환대, 이런 덕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토트넘과 같이 영국으로 출국하지 않고요, 서울에 남았습니다. 서울에 남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요.
현재 유력하게 연결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로스앤젤레스 FC, 그러니까 LAFC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는 이번이 토트넘 마지막 경기라고 공언한 것처럼 사실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프리시즌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를 거다 말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서울에 남아서 재반 절차를 정리한 다음에 아마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확정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믹스드존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 전 기자회견의 내용이 월드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가는 건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토트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토트넘은 8일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끝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마치고 14일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슈퍼컵을 시작으로 시즌을 치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메디슨의 부상인데요. 프랑크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로 따르면은 전에 다친 부상이 재발을 한 거라서 좀 더 재활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목발을 짚고 나가는 모습 믹스존에 잡힌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마지막 경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조금 가슴 찡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경기장에서는 홈팀과 원정팀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팬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또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순간에 더욱더 축구의 낭만이라고 보는 건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돼서 나가는 장면만큼은 이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그 다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유럽에서 이뤘던 업적에 대해서 같이 축하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뭐 이제 경기 후에는 또 손흥민 선수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유로파리그 들어올리는 그런 동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SNS에 돌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만큼 조금 최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팀은 아니지만 최근에 조금 어떤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 혹은 우승컵에 도전하는 성과가 좋지 않았던 만큼 손흥민 선수가 17년 만에, 뭐 유럽 대항전으로 치면 40년 만에 그런 한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흥민 선수의 동상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난다고 해서 축구 인생이 마무리된 거는 아니니까요. 저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넘어가서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도 좀 행복하게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예, 앞으로도 팬들은 아마 손흥민 선수를 응원할 테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축구 인생 마지막까지 지금처럼, 오늘처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